네, 이번 시간에는 3단원인가? 이 3단원 한반도의 지질 마지막 부분으로 할 건데, 여기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81쪽에는 한반도 주변의 판구조 환경, 이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뭐를 하냐면 84쪽부터 85쪽 변성작용과 한반도의 변성함, 요걸 할 건데, 오늘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습지로 내지는 그 자율학습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를 보니까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 순서대로 나와 있질 않아. 그래서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러니까 변성암 단원인데 화성암 앞에서 얼핏 했어. 보헤네 반응 계열 할 때. 근데 퇴적암은 하지 않았죠. 퇴적암 아마 2학년 때 좀 자세히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3학년이 됐으니까 일단 세 개의 암석을 묶어서 같이 알아두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그마로부터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암석이라는 건 결국 화성암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화성암이 열과압력에서 변성이 되면 변성암이 될 수도 있고, 화성암이 뭐 부스러져 가지고 암석이 되면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원암은, 지구상의 기원암은 이제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지는 화성암이 맞는 거야. 그래서 화성암과 관련된 거 좀 알아보고, 요게 2학년 책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엔가는 있어. 3학년 책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3학년 책에 있었어.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앞에서 이걸 못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요게 꽤 중요해. 요게 이제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부터 알아보고, 이 그래프가 이제 마그마로부터 화성암이 만들어진 거야. 화성암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흔한 게 이제 화강암이고, 그 다음에 뭐 현무암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유문암, 뭐 안산암 이런 거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 그래프와 이 그 지각 변동배, 이걸 같이 알아둬야 돼. 여기 조그만한 그 그림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수능에 나왔던 걸 선생님이 요 그림만 이제 빼가져온 거라고. 예, 그래서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파란 실선은 현무암의 용융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현무암의 용융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현무암. 그리고 요 녹색처럼 되는 거는 화강암의 요거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화강암. 그리고 요거는 지하 온도 분포 곡선. 지하로 들어갈수록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보는지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현무암을 가지고 있어요. 현무암의 용융곡선, 물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화강암은 물이 포함되어 있고, 현무암의 용융곡선 물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보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A에서 C로 가거나 A에서 B로 가면 현무암의 용융곡선에 도달해야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먼저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면 돼.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뭐야?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깊이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압력은 일정한 거야. 압력은 일정하고 깊이가 이제 증가하면은 압력이 이제 증가인데, 깊이는 변함없죠. 깊이는 변함없고 온도가 증가한 거야. 온도 증가. 이거. 그러니까 압력은 변함없이 온도만 증가한 거지.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뭐야? A에서 C로 가는. 이거는
온도는 일정해. 온도는 일정한데 깊이가 낮아졌어. 상승하는 거지, 상승. 그래서 깊이가 낮아진다는 건 압력이 작아졌다는 뜻이야. 압력이 작아져. 이건 상승해서 압력이 감소한 거야. 이쪽은 깊이도 돼 있고 이쪽은 압력으로 돼 있죠, 수치가. 이렇게.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어. 온도도 증가하고 압력도 감소하면 더 짧게 이제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요거는 그거 쓰면 돼. 요게 이제 학습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두 개를 여기다 적으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딘지 여기에서 한번 저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요 그림에서. 네, 그림은 살짝 위로 옮겼어요. 즉 A에서 B로 가는 경우부터 해볼까? A에서 B로 가는 경우. 요거는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를 하겠다. 온도 증가.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열점 같은 데 해당돼요. 열점. 그러니까 열점. 지하 심부에서 특별한 깊이 변화가 없는데 열점은 지하 심부에 있는 아주 뜨거운 점이야. 그곳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이제 그 열이 공급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녹는다고. 그래서 열점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열점이라는 게 이제 핫스팟이라고 해서 그 판 구조를 할 때 하와이 밑에 열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하와이 밑에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뜨거운 점. 그거는 깊이는 열점은 지하 심부의 깊이는 일정한데 주변에서 열 공급원이 있어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생성하게끔 하는 그런 원인들.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고도가 이제 그 깊이라고 해야지. 깊이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죠. 상승. 이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깊이가 이제 낮아지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지. 압력이 감소하면 쉽게 이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 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이 경우 여기 해령에서 분출하는 경우 이게 C 조건이 돼. A에서 C로 가는 조건이 된다. 뜨거운 이제 마그마가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 해령 부근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타나는 경우가 A에서 C에 해당됩니다. A에서 C. 물론 요 사이도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화강암에 대해서 알아보면 화강암은 일단 현무암의 용융곡선보다 온도가 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증가하니까 올려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부위가 잘렸어. 온도가 증가하는데 온도가 낮고 깊이도 낮아. 황암 용융곡선이 이거니까. 그래서 현무암보다 저온 저하파에서 만들어져. 저온 저하파에서. 현무암이 훨씬 더 고온 고하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 온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깊이가 더 깊은 쪽이 더 많잖아. 물론 비슷한 데도 있지만 깊이가 더 깊어. 그래서 현무암도 화강암보다 고온 고하파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화강암은 어디에서 주로 생성이 되냐면 지금 요거 A, B, C를 해놨으니까 요걸 보도록 하죠. 일단 B는 요게 이제 전에 문제 나온 거라 해서 B는 현무암질 해양지하에 끌려 들어가. 현무암질 해양지하에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 깊이가 이제 점점 깊어져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압력이 높아져.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화살표로 표시하는. 대륙지각이야.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이야. 그러면 B 지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현무암질하고 화강암질이 맞닿아 있어. 여기는 유문암질, 안산암질. 안산암질 마그마 생성되는 지역이야, 여기가. 그래서
지금 현무암 생기는데 알아봤고 안산암 생기는데 알아봤어. 안산암은 화강암, 산성, 현무암, 염기성, 안산암 중성이잖아. 그래서 이게 산성과 염기성 두 개 만나서 중성인 안산암질 마그마 만들어진다. 여기 안산암질 마그마 상승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된 성, 이게 호상열도. 호상열도의 대부분의 암석은 안산암으로 돼 있어. 안산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안산암이 되게 많아. 그걸 안산암 벨트라고 그래. 안산암이 안데사이트 존이라고 하는데 쭉 안산암으로 이제 띠를 이룬다. 호상열도가 안산암이 많은 지역에. 안산암 알아봤어. 안산암. 그러면 지금 여기 C는 뭐겠어? C. C는 뭐 깊이도 얕고, 그죠? 깊이도 얕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표 가까우니까 온도도 낮아. C 같은 경우가 대륙지가 하부에 있으니까, 대륙지가 하부니까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이 될 수 있어. 마그마 형성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것들이 솟아 올라오면 이제 유문암질 암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만들어서 쑥 그냥 올라오면 화강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암석은 이 현무암이 열점 또는 압력 감소에 의한 해령 부분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했어요. 해령. 그리고 화강암질은 또 저온 저압인 상태. 화강암질은 대륙지각 하부에서 만든다. 그리고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은 안산암질이고, 그보다 위에 있는 데는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강암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그래프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는 화성암에 분류는 전에 요거 채우라고 하고, 요거 어디서 했냐면 보엔에 가는 길에서 요거 똑같은 그림을 아마 쌤이 과제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색, 밝은 색, 그래서 염기성부터 산성까지 깊이에 따라서 조립질부터 세립질까지 가미각흑 이거예요라고 했고, 그래서 이건 전에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퇴적암을 한 적이 없죠. 퇴적암은 이제 2학년 때 했을 텐데, 퇴적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물론 이제 여기 세 가지로 나눴지만 유기적 퇴적암은 좀 보기가 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풍화 침식에서 만들어지거나 화산 터져가지고 화산재나 화산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그 풍화 침식 부스러져서 만드는 자갈모래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걸 각각 뭐라고 하냐면 이거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요. 쇠설성. 이거 답은 안 적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니까 이제 답을 적도록 하고, 쇠설성 퇴적암, 부스러진 쇠설이니까 부스러진 물질이란 뜻이고, 그것들이 뭉쳐서 암석이 되면 그 이제 퇴적암이니까 쇠설성 퇴적암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탄산칼슘이나 규산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탄산칼슘이 있고, NaCl도 있네. 소금 이런 것들이 심전돼서 만들어지는 것,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아까 얘기했지만 생물체 뼈다귀나 이런 것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지면 생물체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도 알아두도록 하고, 회잖아, 회. 화산재는 응해암이야. 화산재가 굳어서 된 암석들 이런 것들 쭉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는 퇴적물이 다져져서 고화되는 다짐작용과 고화작용을 거치면서 퇴적암으로 돼요. 다짐작용과
부하작용.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퇴적 구조라고 하는데,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뭐 두 가지씩 적으라겠고. 먼저 알아보면 이게 점차로 다르게 쌓인 층리, 아래는 크고 위로 갈수록 작아져. 점차로 다르게 쌓인 층리. 이게 점이층리지, 점이층리. 답을 안 써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써야 되니까. 점이층리. 점이층리로 뭐를 할 수 있냐면, 아래와 위 상하 판단할 수 있어. 상하 판단. 그래서 하나는 지층에 역전됐는지 정상적인지 상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럼 상하 판단 하나 할 수 있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야? 이렇게 큰 것들이 그 와르르 쌓이려면 과거의 그 퇴적 환경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점이층리는 주로 범람하는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져. 그렇죠? 퇴적 환경이 범람, 유수가 많이 흘렀거나 범람했던 그런 흔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다 아는 거죠? 요 사층리, 경사진 층리. 모래사자가 아니라 경사사자. 경사진 층리. 경사진 층리. 그래서 이거 역시 연운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는데 이게 위가 침식되면 잘려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위가 침식되면 잘려가지고 아래만 이렇게 나가. 이렇게 잘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블루간 쪽, 그러니까 우묵하게 꺼진 쪽, 이렇게 쑥 들어간 쪽, 이쪽으로 이제 유수가 흘러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수의 흐름을 알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사층리고 유수의 흐름 하나. 또 하나는 뭐야? 이게 뒤집어지면 위로 불룩해지지.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층의 상하 판단도 할 수 있네. 역전됐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두 개. 유수의 방향하고 역전력으로. 이것도 똑같은 층리에 해당돼요. 똑같은 저와 같은 층리인데 이거는 대칭적이야. 그래서 연운이 이제 대칭 연운이지, 대칭 연운. 연운 아까 이제 이건 연운이 굳어서 된 사층리고 이건 연운이에요. 연운. 대칭 연운. 그런데 찰랑찰랑 물이 찰랑찰랑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과거 호수나 이렇게 물이 멈춰지는 환경이고 연운이 비대칭 연운은 이제 흘러갈 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연은 물의 연은 흐른 흔적이란 뜻이야. 그래서 상하 알 수 있죠? 이거 뒤집어지면 뾰족한 게 아래로 가잖아. 뒤집어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상하 판단할 수 있고 과거의 호수 환경 멈춰진 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는 연운에 뭐가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네. 이건 건열이지, 건열. 그러니까 거북이 등가죽처럼 짝짝 갈라지는 거 있잖아. 그 틈으로 나중에 이제 모래가 채워져서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건열. 건열은 마른 자국이란 뜻이야. 말라서 깨진 자국. 건열. 열은 뭐 열개, 뭐 파열할 때 쓰는 건 갈라진 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뾰족한 게 하부가 돼. 역시 지층의 상하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조한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건조한 환경.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유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요거인데, 유수의 방향. 그죠? 요거는 비대칭 연운이기 때문에 유수의 방향을 알 수 없어. 요것도 흐름을 알 수 없고, 이것도 이제 흐름을 알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퇴적 구조 4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2가지씩 뭐 적도록. 이번에는 변성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변성암. 변성암은 일단 기존에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다른 암석으로 되는 과정, 그런 걸 변성 과정이라고 하고, 변성암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에는 84쪽, 85쪽 주로 이제 변성암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앞에서 퇴적암하고 화성암을 간단히 좀 설명을 했어요. 변성장과 관련된 이제 그래프 책에도 있는데, 요 그래프 좀 알아둬야 돼. 화성작용의 그래프랑 좀 다르죠? 여기 이제
화성작용은 요 마그마가 마그마에서 이제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변성작용은 요 마그마와 접촉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 채우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각자 채우도록 하고, 먼저 그 마그마 여기 무슨 변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변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여기 이제 아래 살짝 나오는데, 접촉 변성이라는 게 있고, 접촉 변성. 빈 곳에다 접촉 변성 작용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광역 변성 작용이라는 게 있어. 광역 변성 작용은 이제 힘이 더 큰 요인을 차지한데서 동력 변성이라고 해.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 광역 변성 작용. 요 단어 속에 살짝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뭐냐면 접촉 변성 작용은 어떤 뜨거운 물질과 접해서 성질이 변하는 그런 거일 테고, 광역 변성, 동력 변성은 넓은 지역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변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채우도록 하고, 구운거파에서 어쩌고저쩌고 변성작용은 책을 읽어보면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일단 이 그래프에 관련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하의 온도 곡선, 아까 화성암에도 이 온도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온도 곡선. 여기 마그마. 요 화강암에 있는 곡선, 아까 화성암 할 때 본 거. 그런데 세로축이 이제 압력으로 되는데, 압력은 깊이와 관련있죠. 깊이 들어가면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는 이제 가로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요게 무슨 변성작용이고, 여기에 있는 게 무슨 변성작용인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다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깊이가 들어가면 여기는 압력이 커요. 온도보다는 압력이 우세. 여기는 그래서 압력이 우세한 거야. 압력이 더 우세한 거죠. 온도는 뭐 대략 가운데 잡으면 400도. 압력은 깊이가 이제 한 15 정도 되고 4kW 정도 돼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 그 압력은 아주 작아. 지표면이라는 거야. 표면과 같이 압력은 작아. 압력 깊이가 얕죠? 압력은 작고 온도폭이 넓어. 이거 고온이네, 고온. 저기거나 압력과 온도 중에 온도가 더 큰 변수야. 여기는 그 고압이 이제 더 큰 변수.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먼저 쉽게 설명하면, 앞에 온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애들. 즉, 여기 이제 마그마 접촉한 이 부분 포함되어 있잖아. 이렇게 온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변성작용이 접촉 변성작용이야, 접촉. 그래서, 마그마와 접촉한 부분에서 일어난 변성작용. 온도는 낮고, 압력은 별로 변수가 안 돼. 압력은 아주 낮은 상태. 그러니까 이건 용암이 흘러 넘쳤을 때 그 흘러 넘친 용암과 접촉한 그런 데를 생각하면 돼요. 용암과 접촉한 그런 상황. 이거는 온도는 변성작용 요 접촉 변성작용보다 온도는 폭이 좁고 온도가 낮은데 압력이 커. 압력. 요게 이제 동력 변성작용. 압력. 조산대. 즉 이거는 마그마와 접하지 않아도 돼. 여기는 마그마와 접해 있는데 마그마와 접하지 않아도 돼. 요거는 동력 변성작용.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우도록 하는데, 위에는 접촉 변성작용, 여기는 광역 변성작용, 동력 변성작용. 여기 지금 설명 가로는 이 설명으로 다 채울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변성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광역 변성, 접촉 변성,
이런 작용에서 생긴 변성암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성암의 종류. 변성암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놓도록 하세요. 일단 접촉 변성작용, 광역 변성작용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셰일삼, 석회암, 여기는 뭔지 모르는데 광역 변성작용, 광역 변성작용 이렇게 있어. 즉,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야지 뭐. 어차피 모르는 암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셰일삼, 석회암, 접촉변. 셰일이 열에 의해서 이제 구워지는 거야. 접촉변은 뜨거운. 구워지면 홈펠스라는 암석으로 바뀌어. 그런데다 아주 치밀하고 단단한 조직을 우리가 홈펠스라고 해요. 그래서 셰일은 퇴적암이 이제 그 진흙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흙이 좀 더 이암이 좀 단단해진 그런 상태가 이제 그 셰일인데 셰일이 열을 받아서 한번 구워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벼루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벼룻돌처럼 그렇게 치밀하고 단단한 조직이 있고요. 그게 이제 홈펠스 조직이고 그런 암석을 홈펠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홈펠스가 보이는 조직을 우리가 홈펠스 조직이라고 해요. 벼룻돌처럼 생겼어. 벼룻돌. 아주 까맣고 치밀한 그런 구조를 가진 암석 홈펠스. 반면에 사암과 석회암 어떻게 되는지 사암이 접촉 변성 작용되면 입상 변성질의 결정이 보여. 사암은 뭘로 되냐면 규암이라는 건데 모르니까 이거 써줘야 돼. 차돌, 부싯돌 옛날에 했던 것. 하얗고 단단한 암석. 그게 규암이야, 규암. 그런데 그 규암은 화암, 모래가 굳은 퇴적암을 한번 열로 뜨겁게 구워내면 규암이 돼. 규암은 차돌박이라고 고기 있잖아. 고기에 하얀 부분, 하얀 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차돌박이라고 하잖아. 그 차돌이 박혀 있는 것 같다 해서 차돌박이라 하는데 그 하얀 심 같은 부분이 규암처럼. 규암은 하얗고 우윳빛깔로 아주 깨끗한 돌이죠. 그다음에 석회암은 누구나 다 알 거리건 석회암은 대리암이 돼. 그래서 대리석이 아니야. 대리석이 아니고 대리암. 그럼 대리암을 구성하는 광물은 방해석이 많아. 방해석이 칼슘, 탄산칼슘에 의한 거지. 그다음에 광역반성 염리가 발달하고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원암은 되게 여러 가지야. 그래서 원암은 여러 가지 암석이 원암이 될 수 있어요. 변성작용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변성되기 전의 암석이니까. 여기 보면 전파암, 비어있고 편암, 편마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전파암이 아까 진흙이 굳은 거라고 진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흙이 굳는 셰일, 아까 셰일 어떻게 얘기했죠? 셰일이란 퇴적암이 굳으면 이런 걸로 돼. 요거는 외워야 돼. 전파암, 그 다음에 천매암이야. 이게 변성도가 이렇게 증가해. 변성도가. 그러니까 점천, 편마 이렇게 하면 돼.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셰일이 약하게 변성받으면 전파암, 더 세게 받으면 천매암, 그 다음에 편암, 아주 변성을 받으면 편마암. 편마암이 많은 지역은 광역 변성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사할 때 우리나라가 편마암이 되게 많다고 해서 편마암은 광역 변성자고 심한 변성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편마암하고 화강암 얘네들도 변성 받으면 각섬암이라는 게 흔히 보기 어려워. 편마암은 이제 각섬암이라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화강암은 화강편마암으로 바뀌어. 화강편마암. 그러니까 기원암을 앞에 적어놓은 것은 뭐야? 화강암이 편마암으로 됐다. 이제 화강편마암. 각섬암은 좀 보기 어려우니까 각섬석이라는 게 있지. 각섬석. 광물이 감이 각흑 이러라고 했잖아. 각섬석. 그거와
걔네들이 모여 있는 거와 같은 그런 암석이야. 어두운 색 변성암이야. 단단하고. 요거 외워야 될 거. 아까 여기 점천 편마 했지. 그래서 변성도 지시함정. 변성도가 큰 것으로 갈수록 점판암, 선매암, 편암, 편마암. 그럼 편마암과 편암이 뭔지.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 이제 그림으로 했어. 이런 입자가 보이는 이런 어떤 암석이 있다 그래. 뭐 사암여도 좋고 뭐 쉐일도 좋아. 쉐일, 전파암. 쉐일은 빼야 되겠네. 사암은 빼고. 왜냐면 헷갈릴 수 있어. 사암은 이제 귀함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쉐일이나 전파암, 이암이라는 것도 있어. 이암은 진흙이 묻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재결정화돼서 끼리끼리 점점점 돼 있는 이 광물들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일렬로 모여. 이런 거를 편리라고 그래. 편리. 이런 줄무늬가 퇴적암에서 나타나면 염리야. 퇴적암에서 나타나면 층리야. 층리. 그런데 이게 열과 압력을 한 번 더 받아. 더 받으면 끼리끼리 이제 모여. 자기네끼리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더 굵어졌지. 이렇게 덩얼덩얼하게. 눈처럼 보이네. 눈. 그죠? 편막으로.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눈처럼 된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안구상편마암이라 해. 안구상편마암 뭐야? 안구, 눈동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즉 눈동자처럼 이렇게 불룩불룩한 구조로. 납작하게 떴던 것이 불룩불룩해져.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얼핏 생각하면 거꾸로 일 것 같아. 이게 눌려서 이렇게 됐다가 이게 더 눌리면 납작해질 것 같지. 근데 그게 순서가 그게 아니야. 납작해졌던 것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거야. 끼리끼리. 이렇게 됐던 애들이 뭉쳐서 주변 것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편마구조. 그래서 편리가 발달한 암석을 편암. 편마구조가 발달한 암석은 편마암이라고 해요. 편마암의 이 시커먼 것들은 흑음모나 뭐 각성석 또는 어두운 색 광물들, 휘석, 감남석, 기타 등등 어두운 색들이 이렇게 보여서 어두운 걸 눈동자처럼 둥둥글하게 보여줘. 편마. 이 과정에서는 압력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압력, 광역 변성 작용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암석이 편암과 편마암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아니다. 다 마치는 게 아니지. 하나 더 할 게 있어. 뭘 더 하냐면 한 가지 더 할 거 남았다 그랬죠? 아까 이거 재결정 작용 이거까지 했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선생님이 이게 화면이 편집해 보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 홍준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혼자 했는데 이제 홍준보 선생님이 지금 막 도착을 했어. 하여튼 요거 꼭 알아야 돼. 요 그래프.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해왔냐면 이게 홍준보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확대하잖아. 그렇잖아. 내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 갔어? 좀 더 아래로. 네, 더 아래로? 네, 요거. 네, 됐어요. 그래서 요게 변성암에 들어있는 광물이야. 변성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정석은 어디서 만들어지나 볼까? 남정석은 압력 높네. 그죠? 압력.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하가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이게 고압이야, 고압. 그런데 온도는 400에서 500도 정도밖에 안 되네. 온도는 낮아. 그러니까 변성 조건이 압력은 높고 온도가 낮을 때는 남정석이라는 광물들이 많이 산출이 돼. 반면에 홍주석은 어때? 홍주석은 압력은 낮은 곳에 있어요. 압력. 그죠? 깊이도 낮고. 그래서 압력은 뭐 최대 깊이 해봤자 4kW 정도 되고 15kg. 근데 대부분 여기에 놓여 있으니까 압력은 그냥 저압이라고 써야 되겠네. 저압. 상대적인 거니까. 얘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온도는 폭이 되게 넓어. 여기. 뭐 저온부터 고온까지 다 있네. 온도 폭이 되게 넓어. 반면에 규선성은 어때? 규선성은 압력이 높아. 압력. 깊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남정석보다 약간 더 이제 얕은 데서 산출되지만 하여튼 깊은 곳에서 고압이야, 고압. 거기에다 남정석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은 곳에서 500도 이상 되는 곳에서 산출이 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애들을 풀어놨어. 애들을 풀어놓고 이게 이제 실제 하는 방법인데 애들을 풀어놓고 한 30분을 주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10개씩 주워오라고 하고 시켜. 이제 애들이 주워왔을 거 아니야? 30명이면 300개가 모이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깨트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광물들이 이제 평강현ring이나 기타 등등을 봐서 봤더니 규선석이 한 80%야. 그리고 홍주석 한 15%, 아니 5%가 있어. 그럼 그 지역이 어때? 애들이 돌 주웠으니까 그 지역을 이제 애들이 주워온 거 대변한다고 치면 그 지역은 규선석이 한 80%돼 있다는 건 아주 고온 고압하의 그 변성 조건에 있었던 지역이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변성 지시 광물이라고 그래. 변성도를 알려줘. 변성도 지시 광물. 그럼 상대적으로 홍주석과 남정석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지. 압력이 아래로 깊어져. 아래로 깊어지고 가로축으로 갈수록 그 온도가 높아져. 어떻게 해요라면 이게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기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오면 남규홍이 돼. 남규홍. 또는 이렇게 오면 홍남규가 돼요. 홍남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법 편한 대로 사람 이름처럼 돼. 홍남규 하면 뭐 홍주석, 남정석, 규선석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든지 그 다음에 남정석부터 남규홍. 선생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규홍으로 옛날에 외웠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남규홍.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홍주석은 그냥 놔두고 이 두 개만 외워도 돼. 홍주석은 어차피 온도는 폭넓고 그 압력이 낮은 곳에 있잖아. 홍주석은 하나 떼놓고 그 다음에 남정석과 규선석만 어떤 건 그 고온이고 어떤 건 저온이고 이렇게 알아두면 그래프를 쉽게 외울 수 있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3등분 되니까 3등분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규선석 몇 퍼센트 어쩌고저쩌고 몇 퍼센트에 딱 그 가장 그 변성이 심한 구역, 변성 자극이 심하게 작용했던 곳을 고르시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온도가 압력을 보려면 규선석이 많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남정석은 온도가 낮은 조건이고. 그래서 변성도 지시 광물 알아두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가 다 끝났어. 근데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이렇게 더 연장될 줄 모르고 시험 범위를 좀 짧게 잡았는데 여러분들 나오면 시험 범위가 좀 늘어날 수도 있어.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시험 범위 뭐 가정통신문으로 공지된 거는 한반도 지사 전까지 돼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오면 이제 결정해서 알려줄게요. 만약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그냥
알려준 대로 하든지. 아무튼 온라인 수업은 이걸로 이제 마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코로나랑 상관이 없으면 계속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수업을 할 테고, 여러분 중에 또 누가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뭐 확답은 못하죠. 확은 예측을 못하는데 앞으로 계속 학교 나와서 수업하는 게 여러 가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오면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그동안 고생해준 우리 홍종무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 연간해가지고 그동안 못 나왔었다고. 홍종무 선생님. 어떻게 수고했습니다. 연간은 잘 됐어요? 연간한 거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안녕. 여러분들도 다음에 봐요. 안녕. 자.